발언. 예, 민경욱 의원님. 네. 자료 제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이 자리에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막중한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되고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달 27일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유영민 후보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의 큰딸이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은 LG 계열사인 버만 판토스에 재직 중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두 자녀가 취직을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 후보자와 자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이면서 이 시간까지도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 능력 시험 평가, 시험 응시 현황이나 자녀들이 소지한 자격증, 또 인턴이나 해외 연수 내역, 또 대학 시절의 장학금 수령 여부, 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또 현 직장의 인사기록표 등을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채용과 관련해서 떳떳하다면은 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자녀들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이미 확보가 돼서 미래부에 가 있는데 미래부가 자료를 미리 주면은 이것저것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다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부가 조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영민 후보자의 장녀 유지연 양은 지난해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억여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따른 예금이라고만 설명할 뿐 아파트 분양 관련 계약금 또 중도금 출처와 납입 통장의 사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누락 의혹이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사청문회라는 건 장관 후보자의 자질 또 업무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험장입니다.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 청문회까지 그동안 파악한 업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의 업무 보고나 국정감사와는 다릅니다.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이 될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지난 6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기획조정실 실무 인력 4명만 빼고 다른 직원들은 소속 부처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오늘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기획조정실장, 국장, 과장 정도만 배석하고 그 외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직원들만 남기고 그 외의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희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죠? 네, 의사진행 발언에 국한해서 좀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그 업계에서 오래 계셨고 또 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거는 영어로 히어링입니다. 히어링.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이 후보자께서 나라의 관료, 즉 어른이 되는 장관이 될 수 있는 덕목이나 도덕성, 투명성, 진정성 이런 거를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100번 말로 해도 안 되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최근에 미디어에서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깨끗이 씻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많이 했는데 그 요청한 자료가 정말 거의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방금 말씀하셨던 한 30년 동안 기업에서 월급 받아서 재산 그 규모 가지고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5억 재산 중에 제가 답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재산상에 신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5억 정도가 감소되셨는데 배우자께서는 1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따님은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또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처음에는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16년에 신고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이틀 전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게 아니라 장녀가 매달 2007년부터 월급을 받아서 150만 원씩 주어서 그거를 준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해명하십사 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요청을 받아주시질 않은 거가 있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료가 없으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탈루 의혹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 내역은 아니더라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 본질이 이전까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인사 말씀에서 8페이지에 초연결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일으켜서 초연결 시대의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비공식 문서로 미래부에서 보고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하 방식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문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제가 LG CNS에서 나오실 때요. 보통 기업의 임원은 2016년이든 17년이든 매년 12월에 임원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계약을 1년 더 하든지 아니면 잘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06년 8월에 퇴임을 하셨어요.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큰 잘못을 하셔서 해임되셨거나 아니면 정말로 좋은 자리로 스카웃돼서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 신상이 있어서 아프셔서 이런 것 때문에 은퇴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 바로 퇴임하시자마자 소프트웨어진흥원을 가십니다. 근데 갔던 그 정황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박철중 간사님 쭉 설명하셨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요청한 자료거든요. 저한테도 이 서류 심사표가 와 있어요. 어떤 심사표에 의해서 진흥원장님이 되셨는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점수차가 굉장히 납니다. 점수차가 나고 1차 공모할 때 공직 적합성 검증 결과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관례인지 아니면 이런 기준표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본질이 하기 전까지 주시고 의혹을 좀 해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에서 좀 자료 요청이면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뭐 질의하고 뒤섞여서 뭐 5분씩 다 쓰시는데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럼 이쪽은 없으세요? 좌파만 있나? 김정재 의원님, 예, 질의하시고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제가 볼 때 좌파. 네,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많은 의혹이 지금 10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 의혹을 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의혹이 있다면은 풀어서 충분히 도덕성을 검증받고 당당하게 장관이 되시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주 아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왜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자료한 요구한 게 한 100여 건이 되는데요. 이 중에 지금 반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것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거, 오후까지 받아야 될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G 그 딸의 LG CNS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때 플루스를 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대학을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그 아트 시네마를 전공을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칩니다. 그리고 LG CNS의 R&D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IT 회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딸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대학교 대학원 성적 증명서 사본, 입사 지원 서류, 입사 전형 결과, 또 입사 후에 인사 기록 카드 및 근태 기록 지금 다 요구했습니다.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당당하게 자료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김부겸 그 행자부 장관께서는 자녀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하셨고요. 충분히 검증을 받고 당당하게 장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증여세인데요. 이 그 증여세 그 탈루 부분에 관해서 장려 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부분이 지금 의혹이 갑니다. 이 의혹도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는데요. 자녀의 수입과 지출이 일정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아파트 2억 원을 냈는데 그 돈을 아버지께서는 여기 계신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매달 150만 원씩 10년간 나에게 준 돈으로 다시 딸에게 돌려줘서 아파트 계약금을 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 지난 10년간 통장 거래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의혹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유지연 그 따님의 2007년부터 회사 입사부터 2011년까지 연말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저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된다라면 그 딸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그 위장 전입에 관한 겁니다. 그 유영민 후보자의 아내 되시는 최영자 씨께서는 지금 농부로 직업이 농부십니다. 아유 지금 자료만 예. 그래서 지금 양평으로 전입 신고가 된 상태고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고 농지 매입 주택 건설의 그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장 전입의 의혹을 밝히려면 관련 자료를 오전 중에 꼭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하이패스 또는 톨게이트 진출입 내역,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그리고 배우자와 장녀 유지연의 통장 거래 내역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모든 그 자료들은 특별히 생성할 필요가 없고 그저 제출만 해주시는 것이면 됩니다. 얼마 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우리 그 청문회를 단지 그 참고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결코 참고용이 되지 않고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청문회 검증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행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이거 셋 중에서 제가 이 자녀 그 특혜 취업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제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장관 후보자들께서 자녀 특혜 취업과 자녀 입학 취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희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죠? 예, 의사진행 발언에 국한해서 좀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그 업계에서 오래 계셨고 또 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거는 영어로 hearing입니다. hearing.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이 후보자께서 나라의 관료, 즉 어른이 되는 장관이 될 수 있는 덕목이나 도덕성, 투명성, 진정성 이런 거를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100번 말로 해도 안 되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최근에 미디어에서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깨끗이 두 자녀가 취직을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 후보자와 자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이면서 이 시간까지도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 능력 시험 평가, 시험 응시 현황이나 자녀들이 소지한 자격증, 또 인턴이나 해외 연수 내역, 또 대학 시절의 장학금 수령 여부, 또 생활 기록부와 성적 증명서, 또 현 직장의 인사 기록표 등을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채용과 관련해서 떳떳하다면은 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자녀들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이미 확보가 돼서 미래부에 가 있는데 미래부가 자료를 미리 주면은 이것저것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다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부가 조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영민 후보자의 장녀 유지연 양은 지난해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억여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따른 예금이라고만 설명할 뿐 아파트 분양 관련 계약금 또 중도금 출처와 납입 통장의 사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누락 의혹이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사청문회라는 건 장관 후보자의 자질 또 업무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험장입니다.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 청문회까지 그동안 파악한 업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의 업무 보고나 국정감사와는 다릅니다.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이 될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지난 6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기획조정실 실무 인력 4명만 빼고 다른 직원들은 소속 부처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오늘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기획조정실장, 국장, 과장 정도만 배석하고 그 외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직원들만 남기고 그 외 발언. 예, 민경우 의원님. 네. 자료 제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이 자리에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막중한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되고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달 27일 위방위 전체 회의에서 유영민 후보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의 큰딸이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은 LG 계열사인 범한 판토스에 재직 중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